안녕하세요. 책 읽는 코알라의 하루입니다. 지난번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라는 심리 분석의 규제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여자가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남자가 아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했던 남자이다 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남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했던 남자이다. 여자의 에로티시즘에는 보통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그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집단적인 에로티시즘이다. 여자가 즐겨 읽는 잡지에는 감동적인 사랑 체험이나 패션과 미용에 대한 기사와 나란히 스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스타의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남자는 배우나 가수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의 연기력이나 가창력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일을 끝낸 뒤 집에서 아내나 애인과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적다. 그런데 여자의 관심은 사실 그들의 사생활에 집중된다. 따라서 스타를 앞에 두고 보이는 집단적인 광란은 여성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낳은 원천은 무대에서의 모습이고 배우와 가수의 사생활을 들추어내는 저널리즘의 역할이 크다. 스타는 집단적인 광기가 만들어내는 소문의 좋은 먹이가 된다. 여자는 무대 위에 있는 스타를 마치 친구나 이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과 심적으로 일체를 이룰 수 있다. 그들을 상대로 사랑과 욕망과 배신감을 맛본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젊은 여자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거나 가수에 심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고 정열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멜로드라마와 연극밖에 없었던 예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루돌프 발렌티노가 등장한 이후부터 폭발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하고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가수가 뒤를 이었다. 몇만 명에 달하는 소녀들이 울부짖고 기절하고 키스해달라고 애원하며 속옷을 집어던지고 벗어던지고 당신을 갖고 싶다. 나를 가져달라. 당신의 것이 되고 싶다라고 열망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집단적인 광란을 보고 있노라면 여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유명 가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자고도 싶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갈증이다.
이러한 욕망은 무대의 조명등이 꺼지고 집단적인 광란이 끝난 다음에도 그대로 남는다. 팬들은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몇 년이 지나도록 간직한다. 남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 없다. 소년이 어떤 가수에 빠져 성욕까지 자극받고 그녀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은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다른 여자아이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은 없다. 반면에 소녀에게 우상이 생기면 그녀에게는 그 한 사람만이 남자가 된다. 다른 남자는 모두 허접 쓰레기일 뿐이다. 상대가 힘 있는 남자일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카리스마적인 권력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남자도 보스를 깊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성적인 측면은 개입되지 않는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보스와의 관계가 성적인 것으로 발전하기 쉽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보스의 주변에는 성적인 요구에 언제라도 반응하는 여자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영웅은 호색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탈리아 여자는 무솔리니, 독일 여자는 히틀러, 러시아 여자는 스탈린, 미국 여자는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를 열애했다. 종교와 성직자, 사제, 전도사, 자칭 예언자는 안기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라는 갈망을 지닌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일은 같은 종파에 속하는 남자들은 질투를 느끼지도 않으며 여자들이 보스의 목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이 남자로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대목까지 오면 남자와 여자의 에로티시즘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육체의 아름다움, 성적인 매력, 교태에 휘말려 발동되기 쉽다. 사회적인 지위, 지명도, 권력에 따라 남자의 에로티시즘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다. 남자가 자기 방에 마릴린 몰로의 사진을 걸어두는 까닭은 그녀의 교태스러운 벗은 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기 때문이다. 남자를 자극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지 명성이 아니다. 그래서 몰로의 사진 옆에는 다른 미녀들의 사진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쪽을 보고 흥분을 느끼는 일도 있다. 만일 남자에게 유명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여배우와 이름은 없지만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소녀 둘 중 누구와 자고 싶으냐고 물으면 틀림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의 기준은 개인의 성적인 선호도이다. 여자는 그렇지 않다. 밀란 쿤데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가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남자가 아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했던
남자이다. 여자의 에로티시즘에는 지위, 지명도, 세상의 평가, 역할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남자는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와 자고 싶어 한다. 여자는 스타와 보스, 그리고 본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모으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남자와 자고 싶어 한다. 이 차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펜트하우스와 플레이보이 등 남성 잡지를 장식하는 미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발되지 않는다. 일부러 지위를 명기할 필요도 없다. 그녀의 가슴이 GM 모터스의 제너럴 모터스의 사장 부인의 가슴이던 비서의 가슴이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지에서는 잡지에 실은 인물의 지위를 언제나 세세하게 명기한다. 페미니즘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권력을 쥐어온 곳이 항상 남자였기 때문에 이라고 해석한다. 페미니즘은 이렇게 주장한다. 여자는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태를 부려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몸에 익혔다. 하지만 남녀가 평등해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역사와 거의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등 포유 동물의 암컷은 적을 방어하고 무리를 지배하는 수컷과 짝을 이룬다. 그래서 보다 힘있는 새끼가 번창하는 기반을 이룬다. 사람도 원시시대의 여자는 굶주림과 적과 미지의 공포로부터 자신과 아기의 생명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씨를 얻기 위해 전사인 보스에게 손을 내민 다음에는 그를 집안에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 전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지켜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집단의 무리를 사랑한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요구받았다. 이런 갖가지 요구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영웅이다. 그는 힘세고 정열적이면서도 성실하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다. 그 영웅은 적을 맞으면 용감하게 싸우지만 자기 짝에게는 매우 부드럽다. 이러한 원시 세계에서는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공동체의 중심 인물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보스의 곁에 있는 것이었다. 여자가 평범한 남자와 결합하고 싶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현대의 일부 일처제처럼 공동체가 부부 한 쌍으로까지 축소된 다음의 일이다.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의 관계를 꿈꾸고 여자가 진실하고 결정적인 사랑과 단 한
남자에 대한 절대적인 절개를 꿈꾼다고 해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여자가 한 남편만을 소유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읽었으면 하네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의 관계를 꿈꾼다고 해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다. 여자가 진실하고 결정적인 사랑과 한 남자에 대한 절대적인 관계를 꿈꾼다고 해서 여자가 한 남편만을 소유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실제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자가 끊임없이 엘리트 남성과의 연애를 공상한다. 여자들이 이러한 공상을 하는 까닭은 현재 자기의 상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애정소설을 읽으면서 간통을 간절히 체험하는 것은 남자가 포르노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남자는 변화를 좋아하고 여자는 단 하나의 사랑을 꿈꾸지만 양쪽 모두 가슴 설레는 에로틱한 체험을 꿈꾸고 있으면 차이가 없다. 남자는 그것을 싱싱한 육체에서 구하고 여자는 영혼과의 연애에서 구한다. 여자는 한 남자에 집착하고 굳은 절개를 맹세하면서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고 싶다고 갈망한다. 그런데 그런 여자도 때로는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자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여자들은 흔히 남자다움을 화제로 삼는다. 걸음걸이와 냄새를 포함한 종합적인 인상을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생김새뿐 아니라 정장과 구두까지 포함된다. 여자는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보고도 남자다움을 느낀다. 그뿐 아니라 돈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것, 여자의 인기를 끄는 것까지 남자다움에 포함된다. 남자다움이란 육체적인 동시에 사회적 속성이고 눈빛과 명령을 내리는 방식, 말투, 냄새, 거기다 업무 능력까지 포함된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남자다움은 옛날 이야기에 잘 나오는 왕자의 원형이다. 두려운 성격은 야수에게서 나타난다. 애정소설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차갑고 접근하기 어렵다. 그는 엄격하고 엄중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그는 전사이거나 해적이거나 모험가이다. 그러한 것은 원시적인 남자다움의 상징이다. 적에게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공동체에게는 보호와 안정과 방어를 약속하는 수호신이다. 르프란스 드 보몬 요사가 쓴 유명한 책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는 야수는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한 욕망을 지닌 인간이다. 그는 잔혹하고 거칠고 위험하기까지 하지만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야수가 사랑에 한번 빠지면 부드러워진다. 사랑의 힘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변신한 야수는 이미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부드러운 보호자가 된다. 애정소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남자 주인공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해소해준다. 레베카 프란다스의 소설 뜻하지 않은 사랑도 그러한 예이다. 약사인 여자 주인공은 그다지 젊지 않다. 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삶을 살고 있다. 미인도 아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외로운 그녀가 어느 날 멋진 남자를 만난다. 그는 유명한 배우일 뿐 아니라 자동차 경주대회 챔피언이고 억만장자이고 독신남인 이 남자는 머리까지 좋고 친절하기까지 하다. 굉장히 멋진 남자를 만난 것이네요. 자신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집념과 성실성도 갖추고 있는 완벽한 남자이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그녀의 사랑을 얻으려고 몇 년이나 매달린다. 그렇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고 남자를 거부한다. 그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진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진다. 여자는 순식간에 비참해진 그의 삶의 전율을 느끼고 모습을 감춘다. 그런데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그리고 그녀에게 뜨거운 사랑이 담긴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낸다. 날마다 붉은 장미꽃을 보내며 결혼해달라고 간청한다. 여자는 그가 영화와 자동차 경주 등 모든 빛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그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하자 비로소 그 남자의 간청을 받아들인다. 야수는 거세된다. 왕은 품위를 잃는다. 전사는 길들여진 양처럼 변한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사랑을 얻는다. 소녀가 가수에게 열광하고 여인이 유명한 배우를 꿈결 속에서도 찾는 것을 연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에로틱한 정열은 연애의 초기의 감정과 비슷하다. 동경과 헌신의 그 몸짓이 연애 그 자체와 비슷함에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빠뜨리기 쉬운 큰 차이가 있다. 연애의 경우 어떤 개인의 가치는 성공이나 명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는 관계가 없다. 연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색다를 것도 없는 평범한 인물이 어떤 개인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오직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인식이다. 만일 연애가 만인이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성립된다면 남자는 최고의 미녀만을 상대할 것이고 여자도 명성과 권력의 소유자만을 갈망할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연애는 사회적 평가를 문제 삼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여인은 상대의 왜소함, 고통, 연약함, 결점, 의존성 등 모든 것을 사랑한다. 심지어 그의 가난과 부름까지도 사랑한다. 세상의 판단은 무시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사랑하려고 한다.
보스와 우상에 대한 사랑은 정반대이다. 사회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랑과 에로티시즘이 동시에 숨을 쉬고 있다. 모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영웅의 모습까지 요구한다. 여자가 운 좋게 스타와 가까워지거나 함께 사랑하는 경우 대개는 극심한 환멸을 맛본다.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있었던 것은 무대 위의 그일 뿐이다. 번쩍거리는 사무실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지휘하는 우상으로서의 모습뿐이다. 한편 유명한 남자, 세력 있는 정치가 몇만 명의 사랑을 받는 우상은 이러한 연애에는 냉담하다. 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일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지위가 아닐까? 이것은 부자와 그 상속인이 과연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이 나일까? 아니면 돈일까? 하고 자문하는 것과 똑같은 사례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애매하기 그지없다. 여자의 에로티시즘을 다루는 애정소설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고 고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저 남자의 수첩에 적혀있는 많은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아니면 단 하나의 여자인가를 묻는 것이다. 능력 있는 유명 인사와 스타가 때때로 매몰차고 냉소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면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절실한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를 에워싸고 기를 쓰고 돌진하는 여자들은 운 좋게 친밀한 관계를 맺자마자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를 깎아내리고 연적들과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남자의 권력에 해당하는 여자의 강력한 무기는 아름다움이다. 이 속에도 두려운 경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숨어 있다. 여자들은 흔히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거나 불안해한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는 욕망을 자극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색함과 두려움을 낳는다.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묻 여성의 시선을 끌 만큼 잘생긴 미남이 추녀? 적어도 미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들은 삶의 과정에서 미녀들을 섭렵하는 일은 있어도 그녀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러한 여자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갈망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하면 미녀를 상대하는 남자의 범주는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자와 억만장자, 스타와 운동선수, 유명한 영화감독, 그리고 마피아들이다.
빼어난 미인이 권력에 약하고 권력이 미인을 독점하는 것은 마치 옛날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이것이 보통 남자들을 초라하게 만든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힘 있는 남자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불꽃 튀는 경쟁과 투쟁에 말려 들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괴테의 시 속에서 아름다운 헬레나에게 사로잡힌 파우스트는 스파르타를 넘어뜨려 메네라오스를 폐주시켜야 했다. 그래서 콜라스가 그에게 충고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려면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항상 무기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이번 여기까지 여자가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남자가 아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했던 남자이다라는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편에서는 남자는 여자의 옷을 벗기는 것만 생각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벗기려면 먼저 옷이 있어야 한다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